자, 지금 온 언론이 중국 경제 문제가 있다고 주장을 해요. 근데 중국 경제가 이리 될 줄요. 저는 몇 년 전부터 중국은 끝났다고 주장을 하고 이제 그 붕괴가 임박했다. 앞으로 한 3, 4년 내에 중국 문제가 터져 나온다고 계속 말해왔어요. 그런데 최근까지도 올해 상반기까지도 상저하고라고 하면서 하반기에는 경제가 회복될 건데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로 회복될 거다라고 정말 황당한 헛소리를 일관해온 것이 한국의 주요 경제 관료들이고 또 한국의 주요 경제 관련 정책 연구소나 기관 등에서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해온 이야기입니다. TV 틀어도요, 전부 중국의 리오프닝 상저하고 회복된다 이런 헛소리를 했어요. 요 근래에 또 한국 경제 회복된다고 헛소리를 하고 있고 저점이 지났다는데 그 사람들 다 중국 리오프닝 효과 운운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경제에 대해 헛소리하던 사람들이 이제 중국 경제하고 관련 없이 한국 경제가 회복된다고 또 다른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중국이 6.3% 성장, 리오프닝 효과 기대 어려울 듯, 파이낸셜 타임즈가 올해 2분기 중국의 경제 성장률 4, 5, 6월 달에 시장 전망치를 크게 밑도는 6.3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들이 집계해온 7%가 넘을 거라는데 크게 못 미치고 있고, 그리고 이전에 1년 전에 중국이 코로나로 봉쇄로 거의 바닥까지 갔다면 바닥까지 갔다가 조금만 성장해도 수치로는 굉장히 많이 성장한 게 나올 수밖에 없는 기저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도 고작 6.3이라면 중국 경제가 2분기에 성장 모멘텀을 확실히 잃어버렸다. 그래서 중국이 경제가 되살아날 가능성이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고 한국도 중국의 리오프닝 재개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에서 기저 효과를 빼고 보면 1분기는 2.2, 2분기는 전분기 대비 0.8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분기 2.2보다 1.4나 낮은 거예요. 자, 중국의 내수도 4개월 만에 한 자릿수를 기록했고 부동산 투자 증가율도 상반기에 마이너스 7.9로 갔고 중국의 청년 실업률은 21.3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중국 청년 실업률 21%, 구직자 미어 터져 고성장 시대 종말, 식어버린 중국 경제 현장이 매우 심각하다. 베이징 쇼핑 거리는 적막하고 스타벅스 같은 데서 앉아서 하루 종일 전화로 일자리를 찾는 중장년이 늘어나고 그 사람들이 이제 스타벅스 중에서 제일 싼 거 시켜서 거짓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용돈이 줄어들면 그것도 남아있는 쓸 돈이 줄어들면 맥도날드로 옮기고 그 다음에는 공원에 가서 전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쇼핑 거리에는 땡처리 대방출 팻말만 돌고 있고 중국의 소비가 거의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중국 경제가 이렇게 빨리 식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별로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상보다 더딘 회복이 아니라 이제는 붕괴로 봐야 되고 그래서 경기 부양책이 3분기에는 금리 인하로 나타날 거다라고 지금 추정되고 있어요. 그런데 중국의 지금 이 붕괴가 매우 심각한 것은 부동산 내수 수출이 전부 부진해서 3분기에도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위드 코로나로 봉쇄에 들어갔다가 풀면서 뭔가가 좋아질 거라고 기대했던 리오프닝이 반짝도 안 하고 끝나버렸고 이제 끝났다. 리오프닝 효과는 사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중국이 지금 경제가 완전히 꽉 막혀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중국 경제의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터져 나오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PTSD에 빠진 상황이다. 부양책으로 지금 중국 경제를 살리려고 노력을 할 건데 중국 경제에서 이미 자본주의적 요소가 상당히 사라지도록
시진핑이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다고 사회주의적 최소 장점도 없어요. 복지라든지 기본적인 이 직장이라든지. 그러니까 중국에서 사회주의도 아니고 자본주의 장점도 사라져버린 속에서 개인은 전부 자기 삶을 자기 알아서 해결해 가야 되는 쪽으로 내몰리고 있고, 그리고 도시에서 남아도는 대졸 백수들을 지방에 가서 농사 지으라고 중국 정부가 홍보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사태를 얼마나 안이하게 보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중국의 농촌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1년에 연소득이요, 몇백만 원도 되지 않는 그런 것이 보편적입니다. 그런데 대졸자들을 거기에 시골에 돌아가서 농사를 지으라고 하면 누가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한국도 중국의 리오프닝 이러다가 결국은 하반기 기대고 상저하고고 다 물 건너 가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제 재정 지출을 통해서 경기 부양을 할 가능성도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이 중국 수출에서 특수를 누려온 품목들이 일시적이 아니라 이제 영원히 특수가 없다라는 것도 인식해야 될 거다. 중국의 기술력도 상당히 높아졌고, 그 다음에 중국 자체의 소비 여력이나 수출 능력도 떨어진 상황에서 중국하고의 관계에서 계속 회복되겠지 하는 것은 희망 고문에 불과하고 회복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중국 말을 하지 않고 미국이 연착륙해서 세계 경제가 회복되면 한국이나 중국이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또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경제가 이제 완전히 수출 동력도 상실했고, 미국은 지금 중국하고 겉으로는 디리스킹이라고 해서 위험을 갖다가 줄인다면서 중국하고 극단적인 대립을 푸는 척 쇼를 하고 있지만 그건 대선을 대비한 거고, 실제 미국 경제는 멕시코나 이런 쪽으로 이미 값싼 소비재를 대체하는 쪽으로 방향이 벌써 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이제 옛날처럼 값싼 소비재를 전 세계로 수출하기도 어려워졌고, 중국의 기술력이 많이 올라갔다 하지만 그렇다고 중국이 삼성이나 LG나 이 고급 전자제품을 해외로 수출해서 먹고 살기도 불가능해요. 중국이 차를 만들어서 팔겠어요? TV를 팔겠어요? 뭘 팔겠어요? 가전을 팔겠어요? 그래서 결국은요, 중국 차나 중국 가전은 중국 내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수출도 한계에 왔고, 옛날처럼 값이 싸지도 않고, 그야말로 품질이나 이미지는 저질 이미지가 있고 품질도 그저 그렇고, 그러니까 중국에 들어가 있던 많은 나라들이 다 발을 빼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 버렸고, 중국에서 사업하는 위험성에 대해서는 이미 실감을 했고, 중국이라는 것이 사업을 통해서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자본주의적 환경이 아니구나 다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은 스스로 먹고 살아야 될 상황에서 그것이 불가능한 처지가 되어버렸다. 중국이 이제 세계화의 함정에 걸렸어요. 그게 뭔가 하면 그동안의 세계화라는 부분 속에서 중국이 전 세계의 생산기지, 공장 역할을 하면서 값싼 노동력을 가지고 이 곳곳 전 세계로 값싼 물건들을 생산해서 수출했어요. 그래서 미국과 유럽의 가정들의 상당한 이 값싼 물품이 중국산이었고, 그래서 중국이 전 세계의 인플레를 낮추어 왔다라는 평가까지 받았는데, 결국은 이제 중국이 마치 자기들이 그렇게 해서 올라와 놓고 강대국이 된 양 착각하면서 미국, 유럽 등과 부딪히면서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 과정에서 전부가 중국의 본질을 알아버린 거예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하고 전쟁을 해서 러시아의 실력을 알았듯이 전 세계가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전 세계가 중국이라는 나라의 실체, 그리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사회적 자본적 환경에 대해서도 알아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홍콩에 대한 중국의 태도, 이런 것들이 다 알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다 발을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과거에 자급자족 경제에서 조금씩 성장해 왔더라면 세계 이런
이 무역 환경의 변화에서도 적응을 할 건데 중국이 이미 세계화되는 신자유주의적 개방 경제의 흐름을 올라타 버렸는데 그것이 맛이 가버리니까 중국이 이제 다시 돌아가서 자급자족을 할 상황이 못 되는 겁니다. 이게 중국을 지금 세계화가 띄웠다가 이제 세계화가 망치고 있다라는 세계화의 역설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연 5% 성장률 목표도 불투명하고 부채가 너무 많아서 이제 돈을 풀어서 억지로 버텨가는 것도 그건 불가능합니다. 알 사람은 다 알아요. 그래서 세계 공장의 지위를 중국이 상실했다는 거예요. 수출 감소, 소비 부진, 침체된 부동산이 중국 경제를 짓누르면서 중국 경제가 성장 동력을 잃어버렸고 사람들이 수입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제 소비를 하지 않아서 물건이 남아 돌고 수요가 사라지는 디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중국은 한마디로 세계화 때문에 망했는데 한국의 경제 관료들은 아직도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를 입에 올리고 있어요. G20 중앙은행 총재와 재무장관이 인도에 모여서 글로벌 지금 G20 경제 관련, 경제 재정 관련 회의를 하는데 거기서 중국 경제에 대해서 전부 우려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계 경제가 IMF 총재가 암울하고 중국이 저렇게 되면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미 재무장관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지나가고 나서 하는 이야기는 개나 소나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한국 관료들 정신 이제라도 차리세요.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 미래는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구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았어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첫